공군 52전대 281대대에 속해 있는 사천 비행장.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활주로엔 이륙하고 착륙하는 항공기로 분주하다. 비행기가 건너는 다리. 예, 소령 김대석 비행하러 왔습니다. 예쁘긴 사모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김대석 소령이 도착하자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은 골든 이글이 별칭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시험 비행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기종으로 현재 양산 중이다. T-50의 형상에 정밀 폭격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TA-50인데 경공격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험 비행이 한창인 모델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국내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을 개발한 것이다. 2003년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한 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 24개월. 가격도 250억에 달하는 고가 항공기다. 기존에는 저희가 되게 외국에서 그 훈련기들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왔는데 우리 어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순수 독자 항공기를 개발을 하자, 또 순수 독자 고등 훈련기를 개발하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투기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세계 12번째 국가가 됐다. 두바이 에어쇼 등에서 고난이도의 비행을 선보여 성능과 안전성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중동 지역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늘은 확산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을 직접 발사하는 시험 비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방석에서 조종을 담당할 김대석 소령. 조종사 경력 13년, 시험 비행의 베테랑이다. 기분요? 네. 뭐 그냥 평소 하던 일하는 기분이죠. 뭐 특별히 뭐 남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데요.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험 비행 시 반드시 소지하게 돼 있는 니보드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긴장돼 보인다. 이거를 뭐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폭탄 발사 시험을 하는 날. 긴장이 되지 않을 리 없다.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무장이 분리될 때 이 항공기하고 어떤 간섭이 있는지, 항공기의 그 주변에 흐르는 공기 흐름과 흐름이 무장 분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좀 높은 상태이고 고도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좀 큰 시험입니다. 드디어 TA-50 공격기의 문이 닫히고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항공기의 비행기와 엔진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거친다. 모든 안전점검이 끝나자 활주로로 이동한다. 시험 비행이 있을 때면 늘 활주로 근처엔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대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것이다. 테스트 파일럿이란 직업이, 그리고 시험 비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대목과 TA-50이 이륙해 시험 비행이 시작되자 가장 바빠진 곳은 미션 컨트롤 룸이라 불리는 통제실이다. 항공기에 장착된 첨단 장비를 통해 시험 비행 중인 항공기의 모든 데이터가 모아지는 곳으로 시험 비행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폭탄을 투하했을 때 TA-50 경공격기의 성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환경 문제를 고려해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자, 한발 쐈습니다.
폭탄이 목표 지점에 투하되는데 다행히 성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안에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세, 고도, 속도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엔진의 그 아주 작은 데이터, 그리고 또 조종 안정성의 데이터, 그리고 또 로드 시험을 하면은 날개 하중이 걸리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시험 목적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또 각각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그걸 다 모니터를 하면서 그 시험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에 탱크 등을 쏘는 공격기인 TA-50. 폭탄 투하 시험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로써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무장 테스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계획한 대로 임무는 잘 됐습니다. 항상 비행할 때마다 저희는 긴장을 하고 언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갔다 온 저희 에마에게 뭐 감사할 뿐이죠. 테스트 파일럿이라면 누구나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T-50 초음속 훈련기. 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수많은 시험 비행이 실시됐다. 불시착 시의 탈출 방법에서부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무기 발사 시험까지 매 순간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12명의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은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무사히 끝낸 것이다. 큰 안전사고 없이 시험 비행을 해왔다는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른다. 새로 개발된 전투기는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비행이 진행된다. 그래서 항공기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테스트 파일럿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실제로 무장을 분리를 시킬 때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무장이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투하되자마자 바로 항공기를 쳐서 항공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비행을 무사히 끝낸 그날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 중요한 비행이 있는 날은 운전조차 삼간다. 많은 일들이 콤비 내에서 대대원들 이동하면서 많이 재미있고요. 자가차를 이용하면 얼마나 삭막해요. 이런 게 또 이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작전 쪽에 있는 모든 대대가 다 그렇게 하루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날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함께해서일까 동료애가 남다르다. 지난 5월 초순 공군 52전대 281대대의 테스트 파일럿 팀 전원은 강원도의 한 부대로 이동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무장 비행 테스트를 위해서다.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시험 비행이 4월 중순부터 벌써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실무장 테스트를 위한 마지막 비행이 오늘 예정돼 있는데 하늘에 구름이 좀 많다. 공해상에 표적을 설치해놓고 진행되는 시험이다 보니 비행의 최대 관건은 아무래도 바다와 하늘의 날씨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임무가 그 해상에 표적을 설치하고 실제 무장을 발사하는 임무라서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공군에서 우리가 비행을 할 때는 이 하늘의 상태만 좀 좋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해상에 파도도 잔잔해야 되고 표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에서도 구름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조종사가 볼 수 있는 그 시계, 거리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다하고 공중하고 이런 모든 기상 요건이 좀 완벽해야 되는 좀 어려운 기상 요건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오전 9시 비행 장비를 모두 갖추고 최종 실무장 모의 테스트를 위해 이동한다.
실무장 시험 비행을 할 김대석 소령. 1998년 공군에서 조종사로 입관해 비행 경력만 13년. F-16 등 다양한 전투기를 조종해본 베테랑 중에 베테랑. 좁다기보다는 상당히 컴팩트한 거죠.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계기를 지금 모아놔서 사실 F-16 기종은 이거보다도 더 좁게 느껴지는데 공간 활용을 잘한 겁니다. 좁은 건 없습니다.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히 구름이 걷히고 있는 상황. 실무장 테스트와 동일한 미사일 모형을 탑재한 항공기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된 TA-50 초음속 경공격기다. 김대석 소령이 비행 준비를 마치자 연구원들이 모든 장비들을 활주로 밖으로 이동시킨다. 모든 안전 점검이 끝나자 TA-50이 비행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TA-50 경공격기가 이륙을 한다. 최대 속도 마 1.5의 초음속 항공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름을 뚫고 하늘로 사라진다. TA-50이 비행을 시작하자 시험 비행의 통제 실이라 할 수 있는 미션 컨트롤룸이 분주해진다. 워치 스피드 19도. 오늘은 45도 경사로 실무장을 탑재했을 때 항공기 성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재원 설정 시험 비행은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을 뿐 실무장 테스트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구름 때문에 우려한 것과는 달리 30여 분의 시험 비행을 끝내고 TA-50이 활주로로 착륙한다. 무사히 비행을 끝낸 김대석 소령. 기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아서 시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계획한 대로 임무는 잘 됐습니다. 무사히 시험 비행이 끝나자 한국 항공우주개발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해진다. 내부로 들어가는 기술사. 비행 후 기체의 여러 장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다. 폭발력이 엄청난 미사일을 탑재하고 발사하게 되는 실무장 테스트. 장비의 아주 작은 문제조차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장 테스트를 하루 앞둔 상황. 점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우리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해서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TO상이나 이런 상에 보면 비행 전후 검사라는 거 있는데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이상이라도 발견될 경우 비행은 바로 취소된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것이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테스트 파일럿 팀원들이 부대 내 군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군인들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비행이 불규칙적인 테스트 파일럿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식사가 허용된다. 식사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뭐 보통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 같은 거는 먹으면은 이게 공중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게 이제 뱃속에는 좀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속이 좀 불편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스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비행하기 전에 삼가하고 있어요. 라운치 할 때 문제 없었고. 그날 오후 미사일이 도착하기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다. 테스트 파일럿 팀과 엔지니어 팀이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과연 미사일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자체가 갖고 있는 LI 폭이 더 넓잖아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꼽히거나 아플 수도 있는 거거든요. 라운처 점검은 우리가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라운처도. 그래서 이제 새 라운처가 이제 무장대대 있으니까 예비로 많이 있으니까 아직 발사 한 번도 안 한 라운처를 갖다가 점검을 해서 오케이 나오면 그걸 우리 탄에다 껴가지고 보내주겠습니다. 일단 점검 계획은 현재 안 되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안 될 경우에 우리 일정을 소화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무장은 평소에 쏘지 않는 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계획해서 사격을 하려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사격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좀 많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좀 힘듭니다. 활주로 인근으로 구급차가 도착하고 오후 4시가 넘은 시간 F-16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바로 실무장 테스트에 사용될 미사일을 싣고 온 것이다. 실무장에 쓰이는 미사일은 공군의 엄격한 관리하에 운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폭발력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를 의무적으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다른 기지에 그 실무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실무장 발사훈련을 위해서 무장을 운송해 왔습니다. 미사일이 제때 도착하지 않을까 모두 불안해하고 있던 상황.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한국항공우주개발 엔지니어들이 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을 하기 시작한다. 개발 시험에 달아주는 게 좋겠어요. 뭐 같은 게 좀 많이 묻었네. 비 오면서 벌레 같은 거 묻은 것 같아요. 미사일이 작은 티끌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렌즈는 망원 렌즈로 돼 있어가지고 이 조종사가 목표물을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주요 부분입니다. 실무장 테스트에 사용될 미사일은 유도탄이다. 상공에서 지상의 탱크나 장갑차 등의 이동 표적을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무기, 미국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는 터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만약 시험 비행에 실패할 경우 고가의 미사일을 고스란히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무장 테스트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미사일 점검이 끝나자 경공격기 TA-50에 장착이 된다. 이로써 실무장 테스트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다음 날 아침 육안으로 보기에도 날씨가 좋지 않다. 오전 7시 비행 전 브리핑이 시작됐다. 분명히 시정 상태가 좋지 않을 테니까 삼자가 유한 확인되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고. 조금이라도 사격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반드시 드라이브하고 다시 실시하고. 실무장 테스트가 있는 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일까 브리핑 내내 모두들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기상이 지금 사실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다급하지 않았으면 캔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만의 구름은 없고 헤이즈성으로 해서 어제처럼 막 전반적으로 시정이 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겟 좌표를 정확하게 부탁드리겠고 타겟 좌표를 정확하게 부탁드린 이유는 제가 타겟을 못 보고 들어갈 거라고 지금 제가 가정하고 거기다가 고도도 낮출 걸로 지금 예상을 하면 표적이 설치될 바다 시험 비행이 이루어질 하늘의 날씨가 모두 좋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도 시험 비행을 하기에 좋은 기상 조건이 아니다. 지상에서 그냥 뭐 여러 정은 필요 없고 잠깐만 켜. 비행 나가는 사람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지금 기상도 애매한데. 아니 내가 너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사람한테 부담. 난 규정과 절차 내에서 할 거야. 규정과 절차 때문에 본인을 찍어. 오전 9시 정근화 대대장이 비행을 최종 승인하자 김대석 소령은 곧바로 비행 시험팀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어제 재원 확인 비행을 했을 당시 촬영된 항공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실무장 사격 연습 때 재원 설정 연습 때 했던 제가 비행했던 화면이고요. 오늘 이제 실사격을 위해서 그때 했던 비행을 보면서 이제 머리 비행이라 그러는데 머릿속 이미지로 오늘 할 실사격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순간적인 절차라든가 이 기재 취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오늘 있을 실무장 비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봄으로써 실제 항공기를 조정할 때의 느낌을 잡는 것이다. 김대석 소령뿐 아니라 대부분의 테스트 파일럿들은 실제 비행에 앞서 머리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인 셈입니다. 한편 그 시각 경상북도 울진군 앞바다. 이곳 역시 날씨가 흐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의 선박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실무장 테스트에 쓰일 표적을 먼 바다에 설치하러 나가는 것이다. 우표 설치해갖고 항공 사격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겁니다. 타켓트 20몇 분. 누구보다 울진백기를 잘 아는 이창한 선장이 갈 목적지를 입력한다. 일단은 표적 설치 제일 강도는 바람이죠. 이 표적 자체가 워낙 큰 거고 풍선 형식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30분이나 달렸을까? 매서운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들이친다. 선박 옆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갈바람.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 이 바람이다. 이 바람인데 그거 갖고 뭐 안 되면 설치 내가 훈련부 들어가면 되고 훈련부 들어가면은 말하는 게 아닌데. 갈바람 같으면 괜찮는데 새바람은 이거 안 자거든. 계속 이거거든. 이나님은 지금 나가가지고 바다 나가면 더 심할 어떻게 거네. 판단해봐. 가장하고 얘기를 해보라. 여기서 한 시간만 더 나가도 이거는 막 형편없다고. 지금 가해가 이러면은 바다 쪽에 우리 지금 현재 최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는 이 바람을 파도를 옆으로 막고 가야 되거든. 그러기에 조금 배진하기가 상관없다. 육지 인근 바다의 파도가 2m 정도로 높은 편이다. 실무장 테스트는 정해진 해군 사격장에서만 가능한데 울진에서도 배로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십수년 울진백기를 다닌 선장도 먼 바다로 갈수록 파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한다. 결국 최재경 책임연구원이 급하게 전화를 건다. 동해에는 바다 있잖아. 바다 나가면은 북풍이야, 북풍. 지금 거기만 그럴 거야. 파도가 높아 타겟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전화. 강원도 본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할래? 내가 보기로는 그냥 추라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는데. 재경아, 선장님하고 얘기해봐갖고 추라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고 하면 해보지. 도저히 선장님 보시고 도저히 이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되고. 위에서 자꾸 예보가 오후에 괜찮으니까 지금 바람이 자꾸 잦아드는 거니까 일단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래 얘기야. 가장한테 얘기해봐. 예? 밀어붙이라 하면 내가 밀어붙여 줄 테니까. 뭐 가는 거야. 뭐 가지 거뭐 죽든지 셔야 되니까 가면 되지. 실무장 테스트가 진행될 시간은 오후 4시. 그 시각이면 구름이 거친다는 기상 예보. 하지만 현재는 하늘과 바다 모두 최악의 기상 조건이다. 그 구름대가 제가 여러분들 통화를 해보니까 3시간 정도면 울진 남방까지 구름이 빠진답니다. 예, 거기 있는 지금 띠 형태의 구름들 위성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대가 저 임무가 투입하기 또 가능한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만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따 그 표적 설치할 때 아까 2시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때 울진 근처까지 구름띠가 내려가는 거 상태를 같이 보고 그때는 혹시 나가셨더라도 표적 설치하는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한번 할게요. 2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날씨가 나아지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초조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실무장 테스트를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조종사들은 검증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만 비행을 하면 돼요. 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시험평가 조종사는 새로운 항공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위치를 가야 되는 게 시험평가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야 되니까 항공기가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야 되니까 그 영역마다 전부 새로운 영역이에요.
거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갈 때마다 전부 다 목숨을 담보를 하고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오후 2시.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다. 초조한 마음에 정근아 대대장은 밖으로 나가 하늘 상태를 확인한다. 날씨가 많이 좋네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아까보다는 기상이 확실히 좋네요. 얇은 구름이랍니다. 싱클라우드 2만짜리가 얇은 구름. 보이겠다 그러면. 예, 하늘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번에는 그 시간 선박은 타겟 설치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자 보시면 알자니까 막까지 나중까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기상 예보대로 오후가 되자 바다 날씨도 나아지고 있었다. 파도가 잦아들자 그제야 이른 아침부터 허기졌던 배를 컵라면으로 달랜다. 하나 비워야지 나왔네. 조금 나왔네. 두 대가 다 오후 3시 타겟 설치 지점에 도착했다. 팀장님 뭐 변동사항 없죠? 네,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부표로 정확한 위치를 잡고 어부들이 타겟 설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얇은 비닐 재질이라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타겟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제일 얇은 거기 때문에 주의해서 안 찢어져요. 길고 많은 줄도 문제다. 자칫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밑에 줄을 이게 타겟이 펼쳐지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기 때문에 줄에 발이 감겨가지고 사람까지 바다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실무장 테스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길이 사방 10m, 높이 4m. 거대한 타겟이 제 모양대로 펼쳐지자 공기 주입이 시작된다. 30분여의 작업 끝에 거대한 정사각형의 타겟이 공해상에 설치된다. 오늘 뭐 생각보다 바람도 없고 이래갖고 타겟대가 잘 펴졌어요. 예. 파도도 잔잔해진 상태다. 오후 3시 30분 타겟 설치가 완료되자 김대석 소령이 실무장 테스트를 준비한다.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하련만 비행을 났을 때면 아직도 긴장이 된다. 연습도 했고 그다음에 뭐 자신도 있지만 항상 이러한 임무는 항상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긴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워낙 미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TA-50 공격기 앞에 선 김대석 소령과 팀원들이 미사일에 뭔가를 적는다. 실무장 비행의 성공을 바라는 테스트 파일럿 팀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뭐 잘 나가라는 뭐 그런 거죠. 뭐 징크스 같은 거죠. 뭐 돌아오지 말라고. 잘 나가겠죠? 미사일을 꼼꼼히 살펴보는 김대석 소령.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이다. 사천 비행장에서 설달, 다시 강원도에서 20여일간의 시험 비행. 김대석 소령도 다른 11명의 동료들도 오늘 실무장 테스트를 위해 노력해왔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조종석에 오르는 김대석 소령.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실무장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김대석 소령은 미사일이 탑재된 TA-50을 활주로로 이동시킨다. 이륙까지 채 10분도 남지 않았다. 활주로 통제탑에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
오후 4시 드디어 TA-50 경공격기가 실무장 테스트를 위해 이륙한다. 이어 T-50 훈련기도 이륙하는데 시험 비행의 안전 상태를 추적하며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장 테스트가 시작되자 미션 컨트롤룸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컨트롤 카피. 불과 10분 만에 김대석 소령이 조종하고 있는 TA-50 항공기는 24,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 표적이 설치된 공해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한 바퀴 정도 더 되면은 사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적에서 문제 없어. 타겟을 발견한 김대석 소령. 미사일을 타겟을 향해 정조준한다. 레디. 야, 좋다. 공해상에 설치된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된다. 실무장 테스트는 인가된 해군 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시하게 된다. 과연 미사일은 타겟을 명중시켰을까? (9,800피트) 상공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 지점에 발사돼 타겟을 명중시켰다. 가장 중요한 실무장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4시 20분 극도의 긴장 속에서 비행을 끝내고 김대석 소령이 탄 TA-50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한다. 동료 후배들의 박수로 그를 맞는다. 조종석을 내려와 땅에 발을 딛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하는 모습이다. 드디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무장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선물입니다 이거. 네. 이게 뭐죠? 아, 이거 발사된 미술 뒤에 달려있던 겁니다. 이제 날아가고 요거만 남은 거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증거죠, 이제. 미술 기념품인가요? 예. 실무장 테스트의 성공은 변화무쌍한 공해상의 날씨를 견디며 위험한 시험 비행에 최선을 다해온 12명 테스트 파일럿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예. 바로 이럴 때입니다. 평소에 훈련할 때는 이제 훈련이니까 나름대로 뭐 위험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런 실제 임무를 완수했을 때는 뿌듯하고 이럴 때 뭐 살만 나는 거예요.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watch you smile while you are sleeping, while you're far